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쌤입니다. 오늘은 방역에 있는, 선생님 여기 몇 번 출구죠? 1번 출구입니다. 네, 방역 1번 출구에 있는 송파드림 정신건강의학과 강준모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강준모 선생님은 여기 개원하신 지 8개월 되셨다고 맞습니다. 해요. 네. 병원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예,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냥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일반적인 그냥 성인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근데 연령대가 저는 중학생부터 약간 90대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오시고요. 네. 주로 불면이랑 불안이랑 우울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강준모 원장님은 여기 방이요 근처 동네에 최적화된 동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볼 수도 네네.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최근에 환자들 보시면서 외래 내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코로나 관련된 건강에 대한 불안, 내가 걸렸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네. 선생님 이 주제와 또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심해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내가 약간 좀 불안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좀 하세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제 코로나라는 문제가 탁 닥치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무너져서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초진으로 처음 오시면은 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여쭤보다 보니까는 약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되게 좀 더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불안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약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 그렇죠. 약간 어떤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막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나거나 열이 좀 나거나 하면은 막 겁이 나가지고 그에 대해서 찾아보고 걱정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건강 염려증이라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은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됐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진단에 가까운 정도의 불안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골랐습니다. 맞네요. 네. 대부분 언론에서는 코로나 블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울감? 블루면 우울감이잖아요.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 뭐 질병에 걸렸을까 하는 불안이 크다는 얘기는 아직 많이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강준모 원장님 오늘 소개시켜 주실 것 같네요.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니까는 3월 달 같은 경우에 직장인 뭐 5명 중에 3명 정도가 건강 염려증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최근에도 6월 달에도 기사가 났는데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그 코로나 증상에 관련돼서 검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네요. 장난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죠. 또 거기다가 이제 뭐 걸리면은 자기도 문제지만은 자기뿐만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생업 자체가 되게 위협을 받는다는 게 이게 점점 더 불안을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감기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한 감기 증상인가? 그러면서 직접 엄청 많이 검색을 해보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요. 이 진단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염려증이 이제 우리가 진단 기준이 DSM-5로 했을 때는 이제는 옛날에 건강 염려증이 아니고 이제는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체 증상 장애랑 질병 불안 장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걱정을 좀 심하게 하시는 거는 질병 불안 장애에 해당이 되겠죠. 옛날에는 건강 염려증이라고 불리던 질환이 신체 증상 장애하고 질병 불안 장애로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 코로나로 인한 증상이 실제로 있으면서 불안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증상이 없으면서 혹시 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무증상 감염자 아니야?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차이를 어떻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신체 증상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증상이 있을 때 그게
거기에만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자꾸 검사를 받고 아, 예, 확인을 그쵸.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아, 의료진의 네. 이 의견도 듣지 않고 계속 그거에만 네. 몰두하는 네.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체화 장애랑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배가 아프고 네.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 검사했는데 이상은 없지만은 네. 이건 의사가 발견을 못한 거다. 네. 네. 오진이다.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에 해당되고 네. 질병불안장애는 약간의 그 증상을 되게 과도하게 느끼시는 거죠. 비이성적이고 예, 그렇죠. 비합리적으로 너무 크게 해서 약간 조금 잘못된 약간 믿음과 공포에 좀 사로잡혀 있는 심한 불안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코로나에 걸렸을지 모르겠다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은 질병 불안장애에서 그렇겠죠.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왜 생기나요? 이런 문제들은 왜 여러 생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은 다른 분들보다는 약간 고통이라든가 신체 증상에 민감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러니까는 역치가 낮다고 해야 될까? 약간 타고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남들은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거를 되게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은 많아요. 또 약간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뭔가 좀 되게 갈등이 있고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내가 환자 역할을 하면은 네. 이런 책임이나 의무에서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약간 환자 역할을 하는 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건 조금 그냥 정신 분석이나 정신 역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은 좀 원래 그 외부나 타인을 향한 공격성 같은 것들 그리고 네. 이루어지지 않은 약간 뭐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으로 인한 좌절감들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이제 신체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분석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그냥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좀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조금 이 증상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크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코로나에 걸렸지 않을까 하는 그 과도한 걱정, 그런 질병불안 장애 상태인 분들 면담할 때는 어떤 때는 되게 심층적인 면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면담이. 네. 맞습니다. 그런 예. 과정에서 좀 불안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적당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너무 많은 정보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의대 때 이제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때 그때 의대생들이 건강염려증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약간 외과에서 약간 탈장 이런 거 공부하는데 네. 오른쪽 아래 배가 불편하면 야, 그 탈장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오해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정보의 접근이 너무 쉽잖아요. 네. 예, 네. 의학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너무 쉽게 정보를 접근하는 게 문제고. 네.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말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19 바이러스가 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까지도 네, 증상에 네. 대해서 다 알지 못하죠. 네, 잠복기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주 정확하지 않은데 정보가 넘쳐나기만 하니까 네.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일단은 검색을 중단하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음. 근데 이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검색을 계속하게 되는 게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중독에 관심이 좀 많은데 네. 약간 중독의 메커니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네요. 예, 좋은 자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꾸 빠져들게 되는 것들, 그렇죠. 예, 자꾸 빠져들게 되는 그 것들이 검색하다가 새벽까지 인터넷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잠을 네. 못 잤어요 해서 들어보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확장을 하자면은 네. 어쨌든 중독 치료의 기본은 격리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술을 대상으로부터의 격리죠. 맞습니다. 예, 술을 많이 먹어서 네. 문제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좀 치워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도박을 좀 하지 않아야 되는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도박장에 가지 말아야죠. 안 해요. 그렇죠. 안 해야죠. 네. 그런데 이 몇 년간 되게 많이 바뀐 게 네. 제가 수련을 받을 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되게 편의성이랑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음.
정보를 이렇게 약간 접촉하는 거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도박 같은 문제를 얘기를 좀 드리면은 네. 이제는 24시간 온라인 도박장이 열려 있어요. 맞아요. 네. 꼭 가지 않아도 할 수 네. 있죠.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더 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더 수월하시잖아요. 네. 조금 더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디 뭐 무슨 도박을 하러 가는데 이런 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뭐 스포츠 토토나 뭐 이런 그렇죠.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럼 좀 점점 더 이게 좀 도박의 강도가 세고 음. 약간 판돈이 커지는 그런 거를 막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문제는 참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는 되게 편의성이 좋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폰 안 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느껴요. 내가 체중 조절을 하고 싶어도 그냥 밤에 앱 몇 번 클릭하거나 전화 한 번 하면 언제든지 바로. 치킨이 날라오고 이런 네. 시대인데 참 그러면서 이런 것들 이 상황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중독 치료를 얘기를 좀 드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약간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갈망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혼자서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랑 상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정보를 차단하고 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금도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차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치료자, 제3자가 네. 만능은 아닌데 그러니까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와서 그러네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네. 문제가 있다, 네. 그걸 내려놓고 와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저는 치료적인 의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맞네요. 맞아요.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와서 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것도 좀 도움이 훨씬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접근이 되게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가까운데 또 약간 믿을 만한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과 상의하는 것도 좀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하긴 혼자서 고민하면 안 보이던 문제가 전문가랑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시야가 넓어지니까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일단 오늘 내가 실패해도 그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위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금주도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그래 내일부터 또 금주 1일차 시작하자 이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